이 모든 걸 다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요. 전매 제한 10년입니다. 거주 의무 5년이고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50% 우선으로 뽑고 서울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에게 50% 물량이 제공됩니다. 서울 2년 이상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떨어질 경우에 나머지 50%의 서울 2년 미만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라는 거, 이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타입의 총 세대수와 각각의 물량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타입명 A타입이다. 세대수 56세대, 일반 공급은 26개고 이 가로는 바로 여기 서울 2년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눴고요. 신혼특공은 11개 물량인데 우선 공급 70%는 8개, 서울은 4개, 기타 지역은 4개, 그리고 일반 30%, 3개, 서울 2개, 기타 1개, 생애 최초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X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물량이 없습니다. H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세대수가 한 세대, 일반 공급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특, 생초 전혀 없고요. 일반 공급에서도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분에게 간다라는 거, 이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어있는 타입들, 그리고 X로 쳐져 있는 타입은 확실히 0으로 되어 있는 타입도 확실히 물량이 없다라는 거, 실수로 이런 타입에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00일 타입도 정리를 했습니다. 100일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추첨 물량제가 있죠. 가점 50%, 추첨 50%로 이렇게 뽑고, 추첨 중에서는 무주택자 분들에게 75%, 유주택자에게 25%가 갑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F타입 같은 건 물량이 적어요. 거기서 추첨 물량, 특히 유주택자 분에게 주어지는 물량은 없다라는 거, 여기도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단지 설명도를 보면요. 특화 컨셉의 단지, 최중심 최상의 입지, 장점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한 특화 컨셉, 차별화 설계, 서울 우수 디자인, 선정된 완성도 높은 단지. 완성도, 누구를 위한 완성도일까요? 새로운 형태 커뮤니티, 다채로운 평면도, 다채로운, 이해돼요. 평면도 다양하다라는 거. 차원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누구를 위한 완성도인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다채로운 평면도들로 누구를 힘들게 만들 건가요? 장점으로 표기가 됐는데 저는 단점의 느낌이 납니다. 2019년 기사입니다. 대림산업 고덕강일 10블럭 설계 공모 당선, 맞춤형 공동주거해법 제시 호평, 이 호평을 받았다라는 거죠. 설계 공모 조감도는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홈페이지에 보면 조감도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중요한 사실은요, 모집 공고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공모 당시 SH 지침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인동거리, 평균 층수 등에 대한 완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지정이 됐다. 그리고 인동 간격이 축소되고 평균 층수가 상향되어 1조가 불리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청약의 모집 공고문들도 동일하게 1조권, 조망권, 소음권, 빚 반사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야 할 부분은 1조권 취약세대는 1조권 취약세대 확인서를 작성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1조권이 취약한 게 눈에 띈다라는 거죠. 추가 모집 공고문의 문구를 보면은요, 단지
단지 배치 동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1조 조망 사생활권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동일 주택 경우라도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 소비량, 단열 성능 등 주거 조건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고 주택 홍보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 홍보 업무를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구 음영을 알고 계신가요? 영구 음영은 건물에 영구적으로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모집 공고문에 영구 음영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하루 종일 햇빛이 없는 층은 없다라는 것. 단 1시간이라도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음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구 음영이 표기되어 있던 단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입니다. 이 단지는 주상복합이죠.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이 받지 않는 단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집 공고문에 영구 음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죠.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단지에 영구 음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 1시간이라도 햇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나와져 있었던 리슈빌 강일과 제일풍경채 단지입니다. 역시나 SH 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된 단지라고 확인이 되죠. 리슈빌 강일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요, 고층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그 주변에 일조권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간의 거리도 가깝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단지, 그리고 105동의 고층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죠. 여기 이런 부분들의 동간의 거리가 가깝고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역시나 일조권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동간의 거리가 가깝다라든지 고층 뒤에 저층, 고층 뒤에 저층, 고층, 저층, 고층, 저층, 고층의 이 뒤쪽 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 입지는 이렇게 보면 되죠.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원, 강일역 등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일조권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오른쪽 편에 미사강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24층, 18층, 22층의 건물들이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림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번 평면도의 이쪽 라인들의 저층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리를 하면은요, 바로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이쪽 편에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동 라인 쪽의 저층들, 이쪽 살짝 간섭, 이쪽도 살짝 간섭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3D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은요, 이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죠. 보면 그림자가 되어 있는 세대들은 햇빛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도 보이네요. 옆으로 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집 공고문에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평균 층수가 상향되어 1조가 불리하다. 1조권 취약 세대는 1조권 취약 세대 확인서를 작성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고가점자 분들은 1조권을 향을 꼭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가점, 떨어질 수도 있고 당첨될 수 있는 점수대, 당첨 확률이 낮은 가점자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좀 잘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향이 어떻게 되죠? 단지 배치도를 가져와서 90도를 틀어 위쪽을 북쪽으로 만들어 놓고
꼼꼼하게 향을 체크합니다. 해보니 180도 남향, 90도 동향, 270도 서향, 0도 북향이 되겠습니다. 100% 남향 타입은 메인 거실창 기준입니다. 84B, G, H, M, P, Q, 101A 타입입니다. 100% 동향 타입은 84J, 101F입니다. 100% 서향 타입은 84C, F, T, 101E 타입입니다. 101E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침실 2, 3, 알파룸 기준으로 서향이라는 겁니다. 자, 이 타입의 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메인 창은 이쪽인데요. 침실 2, 3, 알파룸 쪽의 기준으로 향을 이쪽 방향으로 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서향이라는 거죠.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자, 위쪽이 북, 자, 이렇게 서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향이 없는 타입은 84C, F, J, S, T, 101D, E, F입니다. 거실 이면창 타입은 84I, K, L, M, P, 101B, C, D, E 타입입니다. 거실 이면창 타입이 그래도 꽤 많네요. 거실 이면창 사이즈가 동일한 타입은 바로 84I 타입만 거실 창이 동일합니다. I 타입의 거실 이면창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거, 자, 동일하게 갖고 와서 또 틀어서 보면은 이렇게 창이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 3개인 타입은 101F 복층형 타입입니다. 1층에 욕실 하나, 둘, 2층에 욕실 하나, 그래서 총 3개. 방 2개 타입은 84R 복층형 타입입니다.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 이렇게 해서 방 2개라는 거죠. 필로티 구조이거나 1층 세대 또는 부대시설, 도서관, 피트니스 등으로 2층부터 시작하는 타입은 84C DMLK 5QRST입니다. 필로티 3층부터 시작하는 타입은 84J가 100%죠. 필로티 4층부터 시작하는 타입은 100% 84N입니다. 1층 물량이 없는 타입은 84JLKSDOHRQ 101BCDEF입니다. 고층 위주 타입은 101BCDEF, 101A 타입 빼고는 101 타입이 다 고층 위주 타입이죠. 위치가 고정인 타입은 84CFHJM NPQT 101F 타입입니다. 발코니 확정 후 안방 발코니가 없는 타입은 84ABGHNT 101A 타입입니다. A 타입 없죠. B 타입, G 타입, H 타입, N 타입, T 타입, 101A 타입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가 발코니 확장 후 안방 발코니가 없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문 설치가 안 되는 타입은 84R, 101C, 101F 타입입니다. 중문 색상은 2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3개 타입을 제외한 23개 타입 색상 가능하다는 거, 모주공고원에 보면은 현관 중문 브론즈 그레이 색깔 165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주방 창문 세로로 큰 타입은 없습니다. 사이버 모델을 보면요, 84A, D, E, I, G, K, L, 101 A, B, C 주방 창문을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큰 창문은 없습니다. 주방 창문이 없는 타입은 84C, FR, ST, 101D, E 타입입니다. 좀 살펴보면은 창문들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나 보이죠? 특히나 이렇게 102C 같은 경우는 뭔가 제일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방 창문이 제일 작은 타입은 101F 타입입니다. 주방 창문이 84와 101 타입 중 누가 더 클까? 더 큰 창문은 84A 타입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84A, DE, I 위쪽의 창문보다 84GKL 창문 크기가 좀 작다라는 게 느껴지고 101C 같은 경우는 더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방 창문을 확인해 보려면요, 이 단지 배치도의 크기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 힌트는 현관 문 쪽의 크기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은 큰 오차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홈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작게 더 크게 나와져 있는 평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사해서 비교를 하면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문이 없는 타입은 X, 타입의 빨간색은 빨간색만큼의 주방 창문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자, D타입도 동일하고요. 크기가. 자, E타입도 크기가 동일하고요. 자, F타입 창문 없고요. 자, G타입 같은 경우 자, 보이시나요? 자, 이 빨간 거가 앞쪽에 보였던 창문의 크기인데 좀 작다라는 겁니다. 작은 거 노란색으로 체크해 드렸어요. 자, H타입도 역시나 G타입과 크기가 동일하다. 자, I타입 같은 경우 자, 창문이 빨간색으로 표기해 드렸죠. 자, J타입 빨간색, K타입은 노란색, L타입은 노란색, M타입 여기 노란색, N타입 빨간색, O타입 노란색 크기, P타입 노란색, Q타입 노란색, R타입은 창문이 없고요. S타입도 T타입도 창문이 없습니다. 101타입 6개도 자 보니까 101A타입 크기가 또 다르죠.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해 드렸습니다. 노란색보다 조금 더 크고 빨간색보다 조금 작은 창문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B타입 노란색 크기 창문. 자, C타입도 창문이 다릅니다. 파란색보다 노란색보다 약간은 작은 창문이 들어가져 있고요. D타입은 창문이 없고 E타입도 창문이 없습니다. F타입이 제일 작다라고 했죠. 제가 초록색 요 정도보다 더 작은 창문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주방 창문 큰 순서대로 색깔은 빨간색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파란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보라색 순서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이렇게 창문의 순서를 정리를 했고요. 다시 돌아서 우측의 창문의 크기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제일 큰 거, 그 다음 제일 작은 창문은 101F타입이다. 자, 101F타입의 사이버 모델은 없습니다. 101C타입이 보이죠? 101C타입 창문보다 더 작은 창문은 101F타입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